네, 안녕하세요.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보는 나만의 랜딩 페이지 강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개발자 김현승이고요. 바이브 코딩으로 1인 개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요즘에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가 참 핫한데요. 개발을 엄청 자세하게 알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만든 이유는 이제 본인의 비즈니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랜딩 페이지 같은 것들을 다 개발 외주를 맡기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랜딩 페이지 정도는 본인이 바이브 코딩을 배우고 아주 기초적인 개발 지식만 배우면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좀 그 모습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맛집이라든지 뭐 헬스장, 필라테스장, 뭐 사진 스튜디오, 그리고 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분들 같은 전문직 서비스, 그리고 또 개인 이력서 같은 경우도 다 랜딩 페이지, 보통 한 페이지짜리 랜딩 페이지를 많이 만드는데 그런 걸 본인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바이브 코딩으로 랜딩 페이지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다 보면 이러면 내가 개발을 아예 좀 더 깊게 배워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어떤 분들은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바이브 코딩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지만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좀 더 개발을 깊게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바이브 코딩에서 이제 바이브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바이브를 탄다라는 말을 흔히 쓰잖아요. 그래서 느낌 기반으로 코딩하는 것이라고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AI와 계속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AI에게 명령을 하면서 개발하는 것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획하고 사양을 정해서 그걸 완벽하게 맞춰나가면서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물론 바이브 코딩으로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감각적인 개발, 그리고 그것을 자꾸 이터레이션을 돈다고 하는데 반복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에 가깝게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예전부터 있던 단어는 아니고요. 안드레이 카파스라고 하는 굉장히 AI 업계에서 유명한 분께서 한번 그 SNS에 올리셨다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거의 지금 표준이 된 단어인데, 이제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이자 이전에 테슬라 AI 책임자였던 개발자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만드셨던 개념이고, 이제 원래 비슷한 어떤 개념들은 있었는데 이런 유명한 분이 한번 또 이제 SNS에서 공표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제 굳어진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표현처럼 새로운 종류의 코딩 방식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그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완전 바이브에 맡겨서 내 몸을 맡기고, 그리고 이 익스포넨셜스는 엄청나게 급격한 코드의 변화를 말하는 걸 거예요. 결과물의 급격한 변화죠. 그래서 그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대신 코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를 까먹는 거다 라는 이제 큰 틀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어찌 보면 개발자들이 보통 개발이 때까지 했지만 비개발자도 이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해주는 게 바이브 코딩이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말처럼 엄청 쉽지는 않고 여러 가지 한계점은 있지만 전혀 틀린 말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맞습니다. 이제 바이브 코딩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기억하실 사항은, 이제 개발을 모르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물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의 수준에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한계가 있고요. 그 한계는 본인이 개발을 공부하면 하실수록 점점 깨지게 되고 바이브 코딩으로 구현 가능한 범위가 급격하게 확장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브 코딩은 비개발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지만 개발자분들에게도 작업 효율을 굉장히 늘려주는 코딩 방식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코딩을 공부해야 내가 바이브 코딩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는 사실 개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렇다라고 좀 일반론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개발을 그러면 내가 엄청 깊게 공부하고 싶진 않은데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개발을 아주 깊게 공부할 마음이 없으시다면 이제 최소한의 그래도 작업 효율,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을 하더라도 똑같은 비개발자여도 되게 스마트하게 그리고 잘 영리하게 작업을 해 나가실 수 있는 방법들,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강의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정말 이것만큼 꼭 알아야만 하는 최소한의 개발 상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제 커서 이제 바이브 코딩을 도와주는 툴들이 하는 말이 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는 제가 바라는 건 바이브 코딩을 입문으로 해서 개발 공부를 더 해나가시는 걸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혹시 그럴 여유나 이제 그럴 마음이 없으신 분들이더라도 이번 강의에서 가르쳐 드리는 것만큼은 꼭 아셔야 바이브 코딩도 초보적으로라도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을 엄청 깊게 좀 더 공부할 마음이 없더라도, 물론 그게 가장 좋지만 최소한으로 알아둬야 될 개발 상식, 그리고 AI를 더 잘 사용하는 방법 등을 배우면 처음에는 조금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는 작업 효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브 코딩을 하더라도 그냥 한 줄로 실행하고 됐어요 라고 하는 단순한 강의를 지향하기보다는, 조금 귀찮고 알아야 될 것들이 있더라도 그걸 처음엔 조금 짚고 넘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개발을 배우시는 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신 거고요. 그래도 그 전에 알아야 될 정말 최소한의 것들은 이 강의에 꾹꾹 눌러 담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강의를 한번 출시 이후로도 추가해 나가면서 그런 개발을 아주 깊게 배우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바이브 코딩만큼 정말 잘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들은 계속 영상을 추가해 나갈 거기 때문에 강의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면 결과물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개발하려면 조금 배워볼까? 라는 의욕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일단 바이브 코딩 할 수 있는 툴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도 수많은 툴들이 생기고 있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사용하는 개발자든 비개발자든 다 전부 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정말 다양한 툴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제 정말 어찌 보면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까요? 정말 많은 툴들과 다양한 후기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근데 굳이 나누자면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를 하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수동 기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오토 기어라고 하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이제 약간 비유적인 표현을 제가 쓴 건데요. 이제 수동 기어는 사실 우리가 자동차도 수동 기어를 하면 좀 더 세밀하게 어떤 자동차의 운전 조작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들은 많지만 자유도나 확장성이 훨씬 높은 툴들을 말합니다. 대신에 진입 장벽은 조금 더 있죠. 그 툴의 사용법이라든지 조금 최소한의 개발 지식을 알아야만 좀 더 잘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이 수동 기어에 해당하는 이 툴들, 그러니까 커서라든지 요즘 유명한 또 클로드 코드라든지 윈드서프, 최근에는 아마존도 키로라고 하는 툴을 내놨죠. 그래서 그런 툴들은 실제로도 개발자들도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툴이고요. 하지만 약간 알아야 할 사전 지식들이 조금 있는 툴이고, 그리고 여기 오토기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부분들은 이제 러버블이라든지 레플릿, 버블 같은 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툴들은 보통은 이제 웹브라우저 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명령하고 또 UI로 확인해 나가면서 이제 웹브라우저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게 해주는 툴들이고요. 그래서 이 툴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자유도를 높이고 또 여러 가지 API들과 연동하는 것을 이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만큼 그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웬만한 것들은 이 오토기어에 해당하는 이 툴들로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건 이제 오토기어를 써보시고 이제 수동기어에 해당하는 툴들도 써보시는 건데, 이제 오토기어를 써본 다음에 수동기어를 쓰려면 어차피 공부를 하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수동기어에 해당하는 툴들을 배우시고 오토기어를 써보시면 사실 바로 쓸 수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조금 추가 기능들만 알면 되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더 어려워 보여도 이쪽 부분을 먼저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애초에 이 수동기어에 해당하는 툴들은 실제로 개발자들도 개발할 때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하시다가 뭔가 이게 조금 내가 이제 구현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것 같다. 개발자 지인에게 물어보면서 개발을 하거나 아예 개발 외주로 넘기는 식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 수동기어에 해당한 툴로 개발하시는 부분들은 그대로 그 프로세스 자체를 넘기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오토기어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그게 가능은 하지만 툴마다 조금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확장을 할 때도
어차피 나중에 오토게 툴에 있었던 프로젝트를 빼와서 다시 확장해야 되는 방식이거나 거기에서 제공하는 걸 사용하는 건데, 거기에서 제공하는 걸 사용하는 건 애초에 확장성이 100%가 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수동기어 해당하는 것만큼 넓을 수는 없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빼와서 다시 개발한다고 하면 결국엔 다시 또 수동기어 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동기어 쪽을 먼저 배우시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개발 정말 너무 싫다, 그냥 지긋지긋하고 아예 공부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런 분들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오토기어에 해당하신 툴을 그냥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금 나는 의욕 있게 조금 더 공부할 게 생겨도 좀 더 자유도가 높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많이 작업을 내가 해볼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수동기어 쪽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동기어에 해당한 툴들은 사실 개발자들도 많이 쓴다는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저는 이 중에서도 유명한 툴들 중 하나인 커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커서라는 걸 소개하고 영상을 마칠 것 같은데요. 커서는 이제 VS 코드라고 하는 원래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코딩 툴이 있었는데, 이제 IDE라고 하죠. 개발 통합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코딩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든 기능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유명한 VS 코드라고 하는 것의 오픈소스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 커서 제작사에서 AI 기능을 아예 깊게 통합시켜서 만든 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 시점에서 바이브 코딩이라고 했을 때 절대로 소개가 빠질 수 없는 대중적인 툴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The AI Code Editor라고 나와 있잖아요. 오늘날 커서는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 툴이고, 여전히 경쟁자가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이나 뭐 사건 사고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대중적인 입지를 갖고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시작해 보시고, 설사 나중에 다른 툴로 갈아타시더라도 여기서 배웠던 여러 가지 AI 코딩 툴들의 어떤 속성들이 크게 바뀌진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이브 코딩이 뭔지, 그리고 이번 강의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를 소개해 드렸고요. 바로 다음 영상부터 이제 강의를 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